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불러지게 될까요? 이 열심히 티끌 해야겠죠. 같은 출연료를 모아서 네. 저희 약속한 만둣국을 사주시려고 혹시 나오신 건가요? 그러게요. 일단 저는 사실 MC 연진님과는 칼국수를 얘기했는데 만둣국이 나와서 메뉴가 오늘은 또 만둣국 그새 먹고 들었네. 싶습니다. 아 갑자기? 네. 아 그렇게 드네요. 만둣국은 북촌이죠. 사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네. 있지만 요즘 같은 물가 고금리의 시대에는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뭐 모아봐야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티끌을 모으는 그 노력과 과정 끝에 좋은 결과는 언젠간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아주 기대가 되고 네. 뭐 티끌은 제가 열심히 더 모을 테니까 뭐 다음 주에 시간 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일하시죠? 맞지 못하시게 아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제작진 작가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정하시죠. 좋죠. 좋습니다. 네. 말을 더듬으셨지만 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을 해볼까요? 아 좋아요. 네. 준비된 대본에 맞게 시작을 해보죠. 네. 선생님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이 대기업 인턴십 자리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그렇죠.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인턴 경험을 통해 나의 경력이 있음을 어필하고 직무 역량을 어필하면 좋겠지만 이 사실 기회 자체도 많지 않고 뽑는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의 채용들이 많다 보니까 여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공기업 인턴까지 구해서 어떻게든 경력, 사무 업무 역량을 쌓겠다라는 쪽으로 어필하는 분들도 늘을 만큼 요즘 인턴 구하는 게 좀 많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어서 인턴십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인턴십 채용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소식인가요? 아무래도 인턴십을 원하는 분들은 공학 계열 분들도 있지만 인문 상경 계열 분들도 이쪽에 근무 경험을 갖추어 놓는 게 필요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인문 상경 계열 분들에게 채용 기회가 많은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대학생 인턴십 채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모레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화장품 기업이잖아요. 네네. 저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네. 본사 근무 환경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네. 저도 이제 실제로 아는 분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는 창업자인 서성환 선대 회장님의 어머니 네. 윤독정 여사님께서 1932년 손수 만들어 파셨던 동백 머리기름을 시작으로 45년도 해방 연도에 태평양 화학공업사를 창립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방면의 뷰티, 코스메틱 제품군을 중심으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판매를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화장품, 향수, 메디컬 뷰티, 이너 뷰티, 바디케어, 헤어케어 다양한 브랜드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91년도에 출시돼서 현재까지 사랑을 받는 마몽드 그리고 26년째 사랑받는 브랜드 라네즈, 헤어 브랜드 려, 헤라 네. 그리고 한방과학연구센터에서 고려 인삼 등 한방 원료를 연구해서 추출한 설화수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은 스테디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사내 스타트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남성 메이크업 제품 비레디와 같이 또 소수의 타겟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제품군까지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강점은 살리면서 적극적으로 또 시도해야 될 세부 세그먼트에 맞는 더 다양한 브랜드들을 양산하는 양과 질 모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원대한 포부와 원대한 기업의 목표를 나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회사는 신뢰, 열정, 협업, 창의 이런 네 가지 가치관에 맞게 인재들을 채용하는 편인데 사실 대졸 공채를 뽑았던 그 옛날의 영광을 뒤로한 채 이제는 좀 수시 채용을 정규직으로 뽑는 편이거나 이렇게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인턴십을 현재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대학생 동계 인턴십이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채용을 전환해주는 식의 인턴은 아닙니다만 여기서의 근무 경험을 발판 삼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말만 하는 분들에겐 마케팅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업무를 하고 싶다, 디자인 계열의 업무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각각의 모집 요강에 맞는 내용들이 오픈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 글로벌 마케팅의 경우는 일본 MZ세대의 타겟 뷰티 트렌드를 조사한다거나 런칭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시장 조사 중심의 업무들을 좀 뽑는 그런 쪽이고 일본 국적자를 우대한다거나 일본을 거주한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북미 지역 글로벌 마케터의 경우도 북미 MZ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타겟팅 관련된 어떤 콘텐츠 개발, 분석 이런 쪽과 관련된 대학생 인턴십에 해당되는 분들을 뽑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도 네. 다양한 콘텐츠 개발 그리고 Z세대 관점에서 뷰티 트렌드를 서칭하는 등 특정한 트렌드 서칭과 조사와 같이 대학생의 새로운 그리고 말랑말랑한 아주 확실한 시각으로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일원들을 뽑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커머스에 관심도 많으신데요. 오설록 브랜드 아시죠? 이커머스 영업 직군에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컨텐츠 기획, 서비스 기획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 정도의 TO로 예상이 됩니다. 학력과 전공이 무관하다는 점이 특징이고 대개 이런 서비스 기획이나 컨텐츠 기획이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트폴리오 자체를 요구하진 않으니까 과감하게 서류 지원을 좀 꼼꼼하게 써주시고 면접 때 본인의 강점을 어필한다면 소중한 인턴십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디자인 관련해서 브랜드 디자인과 중심으로 포토샵, 일러, 3D 툴을 사용 가능한 에스쁘아의 디자인 직군도 채용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쌤이 봤을 때 이번 인턴 채용의 특징이 조금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다른 기업들의 인턴십 채용에 비해서 확실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분명하게 그리고 업무 내용이 어떤 업무가 나왔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대 사항들이 우대 사항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사실상 다른 지원자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대 사항은 확실히 우대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모집 요강에 조금이라도 우대 사항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적극 도전해 보신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아모레퍼시픽 동계 대학생 인턴십 채용의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1번부터 살펴볼 텐데요. 1번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이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인턴십 과정을 통해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기술해 주십시오. 600자입니다. 선생님 1번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이 문항은 이제 한 8년 넘게 네.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4번에 나왔는데 지금 1번에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아름답게라는 말이 되게 오글거리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모토에 가깝습니다. 네. 결국 아모레퍼시픽의 다양한 제품, 제반되는 서비스들을 고객들이 직접 이용을 하면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게끔 각 직무 담당자들은 본인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뭐 R&D 인구는 R&D 연구 인력답게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 마케팅 직무는 마케팅 업무를 적절하게 소화를 해주셔야만 고객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맡은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흐름으로서 이 특별한 소명의 의미를 잘 담아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 인턴십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턴십 기간 동안 단순히 뭘 배우려고 왔습니다라는 말보단 기존에 갖고 있으셨던 본인의 강점을 이제 지원하신 그 분야, 그 직무에서 어떻게 인턴십 기간 안에 내 맡은 역할에서 적극성을 띠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그 파트, 부서에서 아름다움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성할 때 조금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부분 이제 이런 걸 적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중시 여겨요. 네. 뭐 이러면서 본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서정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담는데요. 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는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지원하려는 직무, 마케팅이나 디자인, 그리고 그거를 담당하게 될 회사라는 곳과의 연계성, 나와 네. 회사, 직무 이 삼각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1번을 잘 작성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자소서 2번 문항을 살펴볼게요. 자소서 2번입니다.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적혀져 있고요. 아래 내용으로는 1번,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 2번, 해당 직무 분야에 있어 본인만의 강점, 관련 경험 및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자인데요. 500자씩 작성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꼭 500자라고 글자 수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적어야 될 분량이 더 많다면 뭐 300자, 700자, 400자, 600자 적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형에 지원하는 분들은 취업 지원이 거의 처음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소서 쓰는 게 조금 애를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경험을 뭔가 구체적으로 적으라니까 정말 모든 이야기를 다 구체적으로 적는 바람에 글자 수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은 뒤에 두 번째 소항목의 답변에 좀 매진해 주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가 좋은 걸 어떻게 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단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들, 모습들을 내가 갖추어 왔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의 어떤 가치를 지금 아모레의 그 사업부에서 적극 잘 소화하고 있다, 네. 시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갖추기 위해 그동안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이어왔다라는 식으로서 차라리 300자, 300자, 300자 뭐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도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항목은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만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아모레 광교에 가서 체험을 했는데 뭐 펴 발라보니까 어머 좋아, 나 이걸 좋아. 하고 싶어 하면서 갑자기 그냥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고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한 어떤 과정을 차라리 적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조별 과제로 경영학 수업에서 아모레의 특정 사업이나 카테고리에 대해 알게 된 계기여도 좋으니까 그 시작의 관심 계기를 뭘로 적는 게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내가 애정을 쏟고 강점이 길러지고 우대사항에 해당될 만한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왔던 노력의 과정을 적어주는 게 좀 더 낫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모레 퍼시픽 인턴십 자소서 3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3번입니다. 화장품, 패션,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기타 분야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읽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기술하고 해당 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제품 또는 브랜드를 선정해서 그 이유를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천자입니다. 3번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이 문항을 적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대체 내용을 적어야만 하는가. 당연히 내가 화장품 회사, 패션 이런 좀 뭔가 특정한 이런 좀 뷰티 카테고리에 해당될 만한 요소들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겠지만 식음료나 엔터테인먼트, 비타 분야로 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다만 지원하시려는 그 사업 분야에 맞는 쪽에 트렌드를 정해주시면 조금 더 낫겠죠. 엔터테인먼트나 기타 분야로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아모레 퍼시픽의 고객들이 향유하는 문화에 대한 트렌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고객들의 니즈를 제대로 캐칭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굳이 꼽자면 천편일률적인 트렌드에 대한 그런 서술을 나열하는 건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요즘 2023 트렌드 코리아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평균 실종 뭐 이런 단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무슨 개인화된 보다 더 개인화를 추구한다 뭐 이런 트렌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막 일장 연설하듯 400~500자씩 글을 채우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런 트렌드를 바탕으로 살펴본 화장품 뷰티 분야의 변화 뭐 이렇게 살펴본다든지 지금 지원하시려는 북미 혹은 일본 지역에서 현재 뷰티 트렌드가 MZ세대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를테면 그 일본은 현재 뿌띠프라 화장품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적은 화장품의 어떤 개수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라는 트렌드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미 지역은 화장품이 하루 안에 배송되는 이런 배송적인 이슈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또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비건 뷰티와 클린 뷰티가 합쳐진 컨셔스 뷰티가 대세라고 합니다. 즉 화장품의 내용물부터 용기까지 다 친환경으로 의미 있게 미닝풀하게 내가 구매를 한다라는 것이 고객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우리들의 새로운 타겟 고객들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식음료 관련해서도 단순히 그냥 식음료가 좋아요보다는 한정판 굿즈 이런 것들도 좋아 보이고요. 기타 부문 관련해서는 현재 아모레가 해외 시장 진출했던 이슈들을 콜라보 중심 혹은 한정판 중심의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들 위주로 챙겨보신다면 할 이야기거리들이 제법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유의해야 되는 건 본인만의 노하우를 기술하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좀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하우가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노하우가 엄청 번뜩이고 대단한 노하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노하우를 내가 읽을 때 나는 직접 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들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 직접 느꼈다라는 말도 좋고 뷰티 트렌드와 관련된 아티클들도 요즘 무료로 되게 많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자료들을 좀 수개월치를 같이 종합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국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에는 어떤 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 업계의 큰 흐름, 작은 동향들까지 놓치지 않는 자세도 트렌드를 읽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 퍼시픽 인턴십 자소서 4번 항목도 살펴볼 텐데요. 좀 희한합니다. 선택 사항이네요.
SNS, 인스타, 유튜브 등 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계시다면 계정 주소와 함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200자입니다. 약간 자소사가 아니라 이력서에 적거나 아니면 면접 때 조금 나올 법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제품 내지는 브랜드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뭐 메타 안에 특정 계정을 좀 운영하시면서 네. 어느 정도 뭐 하다못해 뉴스 클리핑이어도 좋으니까 내가 무언가 특정 분야나 관심 요소들이 있는 편이다라는 걸 어필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꼭 화장품과 뷰티가 아니어도 가끔 보면 그 삼각김밥 혹은 뭐 아이스크림 덕후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왔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의 깊이가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뭔가 이 지원자는 이럴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근데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다면요. 좀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속성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정을 실제로 접속을 해보면 언제 만들어진 계정인지를 알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 모집 마감날 만들었네. 뭐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용물이 충분하다면 뭐 틀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선택사항의 내용을 못 적는다고 해서 떨어질 일은 절대 없거든요. 대신 다른 문항에서 이 4번 문항에 적어져야 될 요소들이 글자 수는 좀 빠듯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담겨져야 된다는 점. 특히 3번 문항 등에서 내가 특정한 분야나 카테고리에 대한 고관여, 관여도가 깊이 있다는 측면을 적극 어필해 주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문항과 작성 팁까지 살펴봤는데요. 서류 전형 이후에 있을 좀 전형에 대해서도 소개해 줄 사항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면접 전형을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대학생 인턴십이라고 해서 면접을 허투루 보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이 면접 전형에서 내가 인턴십 기간 동안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라는 개인의 영역에서의 포부도 물론이지만 그걸 너무 좀 먼 미래의 포부까지 저는 이 인턴을 계기로 뷰티 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이후, 뭐 향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엄청 교과서적인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를 이제 애정도에 넘어서 전문성을 띠는 첫 단추, 첫 번째 계기로서 이번에 근무를 하게 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쪽으로 어필해 주시는 면접 답변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 기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응원의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지만 단순히 그냥 지원을 하고 내고 끝내면 안 되고요. 또 첫 취준이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떨어진다고 해서 막 멘탈에 스크래치가 나고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 더 큰 스크래치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서 뭐 쉽게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좋은 근무 기회가 다가올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